Later on in the night, when the crowds have gone, we could talk under moonlight till dawn. We could stay to watch the sunrise, cancel all our plans. We don't need a reason why we just can't. I wish I could stop time.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5시간을 일하면서 어떤 사람이 20만 원 벌고 어떤 사람이 14만 원을 번단 말이에요.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어플을 사용하면서도 벌어가는 매출이 틀려요. 그럼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기사님들에게 교육하는 거는 콜 수요 지역의 데이터 수집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이제 중요하냐면, 제가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 노원역이 있습니다. 자, 노원역. 우리가 보통 이제 콜지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콜지는 어떤 게 있다고 해요, 보통? 콜 수요 지역에 가면? 관공서로 가라. 아니면, 스타벅스가 있는 쪽으로 가라. 그리고 또, 술집, 주점이 있는 데로 가라. 역 주변으로 가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맞아요. 맞지만, 그게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어요. 자, 한 가지로, 지금 우리가 여기 노원역인데, 노원역을 한번 보자고요. 보통 5시에서 한 4시, 4시에서 5시, 요 사이에 이제 가게 문이 열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5시에 들어가도 세팅이 안 돼 있어, 이미. 그래서 한 6시쯤 돼야지 음식이 나오는 데도 있어요. 자, 요런 지역들은 왜 그럴까요? 그리고 늦게 끝나요. 3시나 4시까지도 늦게 끝나. 그러면 영업시간이 좀 늦은 거죠, 보면. 자, 요런 데는 사람들이 모일 때 보통 7시에 6시부터 한 7시 사이에 이제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7시에 모이면 보통 술을 마시면 몇 시까지 마셔요? 9시, 10시까지 마시잖아요. 그럼 여기는 콜이 언제부터 있다는 뜻이에요? 9시, 10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노원역은 노원구청이 있고, 그렇죠? 노원세무서가 있고, 세무서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세무서가 있고 이런 데로 가야 돼. 그래서 노원역에서 콜을 대기해. 그런데 콜이 없어. 그러니까 콜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5시에 4시에 여는 곳에 그쪽 그 지역에 가서 콜을 대기하면 콜이 나오겠냐 이거죠. 사실 나올 수는 있어요. 그 주변에, 이 노원역 주변에 3시나 1시부터 영업하는 데도 있어. 그런 데서 이제 술 먹고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콜이 나오겠지만, 생각보다도 콜이 나오지가 않아요. 대기 시간이 길다 이거죠. 그러면 식당이 5시나 4시 말고, 진짜 점심 식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11시나 12시까지 일하는 곳, 공한시까지 일하는 곳, 요런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지역에 더 낫겠어요? 노원역보다 상계역이나 당고개역, 그리고 별가람역.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기사님들이 오후 6시에서 7시쯤에 콜을 잡고자 한다면은 요 상계역이나 당고개에 있는 게 더 낫다라는 뜻이에요. 이쪽은 중심상가죠. 중심상가인데, 여기는 직장인들이 끝나고 퇴근해가지고 여기서 만난단 말이야. 직장이 몇 시에 끝나요? 6시에 끝나잖아요. 6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강남에서 오면 몇 시 걸리겠어요? 7시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를 몰고 오더라도, 그러면은 7시나 돼가지고 이제 먹으면 한 10시부터 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노원역에서 콜을 대기하면 콜이 없겠죠. 그러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상계역, 당고개역으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식당들은 일찍 여니까. 그리고 일찍 여기보다 닫으니까. 그래서 새벽 시간대 10시나 11시에는 어디가 콜이 많겠어요? 여기가 많지. 그리고 새벽 시간에는 또 여기가 많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기만의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역이 어딘지 잘 모르잖아, 사장님들이. 내 동네만 좀 알고 있지.
자, 한 가지로 얘기 들면 우리 사장님 방화동 사세요. 자, 방화동 사시는데 방화동에 가면은 제일 코를 많이 뜨는 데가 어디냐? 마곡역이에요. 나는 제일 좋아하는 데가 마곡나루역. 네, 마곡나루역. 마곡나루역. 저는 여기를 되게 좋아해요. 자, 여기는 회사 건물들이 많죠. 회사 건물이라기보다는 자영업자분들이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그 사무실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주위에서 많이 온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가 이제 주차 시설도 괜찮고 다 건물마다. 그러다 보니까 마곡나루역에서 이분들이 보통 이제 만나가지고 여기는 빨러. 한 점심시간에 만나가지고 6시에 대리운전 부르고 이 사이에 일도 안 해. 거긴 좀 특이한 문화야, 거기는. 예. 그냥 사무실을 두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막 바쁘신 분도 계시겠지만 좀 여유가 있는 분들도 좀 계셔요, 업무적으로. 그러면 마곡나루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는 이제 콜이 괜찮죠, 평일날도 낮에, 그러니까 평일날도 오후 한 7시에도 콜이 뜨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괜찮아. 생각보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기가 콜이 있다고 쳐요. 자, 토요일날 가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출근은 안 하잖아요. 쉬잖아요. 평상시에 월요일날, 금요일날 갈 때 콜이 있었어. 그런데 토요일날에는 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마곡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가 낫겠어요? 염창동이나 화곡동이나 아니면 김포 어디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니 김포 초입이 어디죠? 고천. 아 갑자기 헷갈려. 예, 고천이나 이런 데 콜이 있죠. 이런 데 주말에. 저는 일산에 가면 라페스타보다도 백석역을 좋아해요. 백석역 옆에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은 일산 외곽이 바로 있어요. 여기가 잠깐 일산 IC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네. 자, 백석역이 바로 있어요. 만약 사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일산동에 살아요. 만약에 그러면 일산동에 살면 친구분이 오면 어디서 식사를 하시겠어요? 라페스타는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백석역 같은 경우는 IC하고 외곽하고 가깝잖아요. 그렇죠. 가까우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친구분한테 안쪽으로 푹 들어오라 그래요. 내가 백석역으로 갈게. 백석역으로. 그게 서로가 편한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면은 백석역이 콜이 많은 이유가 있어. 근데 기사는 라페스타가 제일 많아. 라페스타도 콜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백석역은 IC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IC의 그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고양시에 가면 어디가 있냐면은 근데 32톤도 장축에 출엘날은 안 돼요. 그건 이제 특수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32톤 이제 윙바디 높은 것들은 가능합니다. 일반 탁송일 경우에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회사마다 틀리지만 이제 월 보험을 했을 때 나이별로 조금 틀리겠지만 40대 기준에서만 말씀드릴게요. 40대 기준일 때 68,000원 정도 나옵니다. 매월요? 네, 월. 그 다음에 축소 탁송이 월 보험료가 40대 기준일 때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확대 탁송이 30만 원. 그러면 대리까지 겸용하게 되면 이제 확대 탁송은 거의 한 5, 6만 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 좋은 얘기인데요. 탁송은 진짜 경험이 필요해요. 대리도 그러겠지만 탁송은 일단 대리보다 상황실이 훨씬 더 거칠어요. 아무래도 중고매매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사람이 공격적이고 날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보다 훨씬 더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게 탁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탁송은 왜 그래서 꼼꼼해야 되냐면은 일단 탁송은 프로그램 얘기는 안 할게요. 다들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계셔서 전반적으로 아이콘하고 로지를 많이 써요. 탁송은. 근데 로지에서 콜을 잡으면 대리의 창하고 똑같아요. 형님. 출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착지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메모란에 이제 전화번호가 따로 기재가 돼요. 1차, 1번에서 전화가. 그거는 이제 오다를 발주한 사람인 거예요.
오다를.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도이치홀더에서 발주를 한 거예요. 그러면 1번 저결항에 보고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세부 정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가이드를 받으면 되는데 1차적으로 전화를 하면 대리랑 똑같아요. 여보세요. 뭐 도이치모터스에서 안성 공도읍을 가는 탁송기사 누구누구입니다. 대리도 똑같죠. 그 멘트를 해요. 그럼 걔네가 네 언제까지 오실 수 있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대리랑 똑같이 픽업하는 장소 위치 다 알았죠. 그러면 거기에 가서 사진을 일단 먼저 촬영을 하잖아요. 그럼 기본. 근데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메모란을 먼저 항상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걔네들이 귀찮게 말을 하는 게 싫어서 메모란에다가 다 적어놔요. 주유시, 사업자 등록증, 제출, 현금, 주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를 싹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사진 몇 장 이런 게 나오면 그 문구대로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콜을 잡고 통화하기 전에 1번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1번 콜을 잡고 로지의 기준이에요. 콜만호도 똑같습니다. 콜을 잡고 메모란을 먼저 확인한다. 거기에 이제 뭐 주유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 정보도 있고 남바도 있고 다 나와요. 그 다음에 2번 전화를 먼저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저 한번 끊을게요. 전화를 왜 먼저 하지 말라. 이건 대리도 같아요. 대리도 똑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전화를 먼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아 이게 경력자들도 모르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대리 탁송 다 저는 전화를 먼저 하지 말라. 자, 제가 가겠다라고 먼저 신호를 전화를 먼저 하면 상황실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화를 했다는 거는 그 콜을 거의 아무리 경력자라도 수행을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콜 리스트를 잡고 대리도 이건 똑같이 방향하시면 돼요. 탁송도 똑같은 거예요. 탁송이든 대리든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교란을 먼저 보고 경로를 먼저 찍어봐야 돼요. 내가 갈 수 있는 거리인지 그런 거를 체크가 1번이에요. 전화는 늦게 해도 돼요. 콜 수임을 위해서 뭐 그렇죠. 경로도 찍어보고 저교란을 보고 그러면 저교란을 봤는데 내가 수행이 가능한 콜인 거예요. 예? 근데 경로를 찍어봤어요. 그랬는데 경로가 너무 멀어. 나는 근데 단가는 3만 원에 잡았어요. 근데 이게 이거 5만 원에 가도 억울한 콜이 3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콜을 뺄 수도 있잖아요. 또 말도 안 되는 아주 외곽일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콜을 빼야 되잖아요. 그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2번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1번 무턱대고 콜을 잡고 금액 보고 전화를 했다. 그러면 그 콜은 못 뺍니다. 그럼 여기에 저기 경로를 보고 네. 이게 적정하지 않으면 네. 바로 취소를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2번. 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고 제가 그 말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교란을 보고 2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가기가 싫어요. 그러면 그때는 페널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락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전화를 하고 경로를 역으로 찍어보고 이거 내가 너무 억울해. 그래서 가기가 싫어. 그래서 2번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페널티 락이라는 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리와 탁송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꼭 지켜서 하셔야 불이익도 안 당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조금 능숙하게 가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저결함도 보고 다 체크했어요. 그 다음에 경로 체크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네, 내가 마음에 들어. 가야 돼. 그럼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출지까지 가면 그러면 3번 출지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4번 여기서 뭐를 해야 되냐? 차키도 받고 다 받았어요. 등록증도 받고 다시방에 등록증도 확인도 했고 그러면 1차적으로 시동을 먼저 걸어야 돼요. 그게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탁송 자격증도 있어요. 전국 탁송 어떤 거라도 다 모을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시동을 먼저 걸어요. 왜 시동을 먼저 걸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 정상적으로 차가 운행이 돼야. 그렇죠. 무슨 경보음이 뜨나? 엔진 경보음이 뭐가 되어 있는지 일단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고수도 해야 되는 거고 초보인 분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등이 떴어요. 그러면 사진을 찍습니다. 계기판에. 그럼 전반적으로 키로수, 주유 상태량, 경보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한번 전체 촬영을 하기 전에 발주를 한 사람, 내가 발주를 한 사람한테 보내줘야 돼요. 왜? 고객한테 먼저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판단을 해줘요. 운행을 하지 말아라.
아니면 운행해도 괜찮다 알고 있다 그러면 뭐가 됐습니까? 기록이 남았어요. 그죠? 그 통화가 끝나고 나서 나머지 촬영을 원하는 대로 8장을 필요하다. 앞에 본네트에 뭐 타이어, 뒤에 유리 다 꼼꼼하게 찍으셔야 돼. 그건 두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뒤를 먼저 찍어도 되고, 근데 육안으로 일단 먼저 차를 한번 뺑 돌아봐서 스크래치 부분은 좀 있는지, 돌방은 있는지 정도 확인하고 사진은 그냥 내가 10장 찍어도 돼요. 20장 찍어도 됩니다. 그렇게 다 찍고 운행을 그쪽에다가 소위 말해서 문자를 발주처한테 문자를 보내주고 운행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시작. 네, 6월 16일, 6월 23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노원역 10번 출구 더걸 스터디룸에서 분기별 초보 길잡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초보 길잡이 교육은 좀 달라요. 분기마다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교육이고요. 초보 길잡이 교육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이 틀린데요. 이렇게 교육을 좀 틀리게 커리큘럼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초보 길잡이 교육했을 때와 교육과 또 분기별 교육을 했을 때는 좀 과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좀 이제 초보니 기사님 상대로 할 때는 이제 초보 길잡이 교육을 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대리운전을 하셨던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분기별 초보 길잡이 교육을 통해서 뭔가 보강하는 좀 몰랐던 것을 좀 알아가는 어떤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분기별 초보 길잡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탁송 교육도 하고 대리운전도 좀 다른 어떤 그 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보 길잡이 교육을 한 지가 이제 2년이 넘었죠. 2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을 받으시고 필드에 나가서 또 그만한 매출을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가시고 좀 물질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채우시고 또 가정에 어떤 큰 물질적인 도움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어떤 보람이 되고 우리 기사님들에게도 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에게 이 교육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기별 초보 길잡이 교육 분기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있는 초보 길잡이 교육이 있으니까 대리운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교육 날짜 잡아서 이 대리운전에 대해서 잘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사님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도 꼭 복귀걸 잡고 퇴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